미국의 상무장관 지명자 이름이 하워드 르트닉입니다. 이 상무장관 지명자가 사실상 진짜 섬뜩한 경고를 한 거예요. 와, 저는 이 상무장관 지명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폭탄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관세 폭탄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캐나다의 25%, 멕시코의 25%, 중국에도 추가 10%, 유럽에는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급이 된 거예요. 이번에 언급이 되면서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도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입니다, 전 세계 보편 관세 적어도 10에서 20%, 중국에 대해서는 60%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예, 그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진짜 엄청난 이야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하워드 르트닉 상무장관은 관세 폭탄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미국에 투자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이요. 한국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의 투자 규모로는 앞서도 보셨겠지만 적습니다. 대미국 직접 투자 금액을 보면 일본은 간단하게 2023년 기준으로 7,833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은 782억 달러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그러면서도 수익은 많이 내간다 이거예요. 무역 흑자는 2024년 기준으로 557억 달러, 2023년 기준으로 444억 달러. 무역 흑자는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투자는 안 한다? 그러니까 예, 미국의 상무장관 지명자가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표를 보고. 사실 캐나다 7,496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독일도 6,578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영국도 6,356억 달러입니다. 프랑스나 아일랜드나 스위스나 네덜란드는 좀 적지만 대한민국은 거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무역 흑자는 일본보다 지금 우리가 많이 내고 있죠. 일본의 흑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는요. 그러니까 하워드 르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당연히 말입니다,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 대응책은 있을 거예요. 없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국 기업들은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도 나도 투자했어요. 당장 그 당시에 세탁기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매겼거든요. 심지어 최대 30% 관세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을 했고요. LG전자도 테네시 주에 공장을 건설을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번에도 말입니다. 2기 때도 뭐 공장을 확장 공사를 한다든가, 실제 LG전자는요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만 생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냉장고도 생산하고 TV도 생산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상황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삼성이나 LG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들이에요. LG만 하더라도 재계 서열로 따지면 적어도 말입니다. 3위. 재계 서열 3위 회사가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않고 재계 서열 1위 회사가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않아요. 심지어 반도체는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47억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했습니다. 450억 달러까지 투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적어도 말입니다. 40억 달러 넘게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4억 5,800만 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첨단 산업에 대해서 미국에다 다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또 가전이라고 하는 일반 공장 생산품에 대해서도 미국에다 다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관세 폭탄 위험하고 무섭죠. 그렇지만 이것이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가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정치적 수사든지 아니면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권하는 거든지 관세를 무기로 계속 대한민국에 압박을 가할 거라는 건 예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진짜로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처참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투자했다가 사실 다 뺏기다시피 해서 우리 기업들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으로 동남아로 가고 있었잖아요. 미국에 투자하면 뺏기겠느냐? 뺏기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제조업 동공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인건비가 안 돼서 나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대한민국의 생산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가겠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첨단 기술들이 이제 계속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지금 반도체만 나갈 겁니까? 아니에요. 조선 계속 나갈 거예요. 조선. 여기다가 조선이 나가면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게 있죠. 철강 나갈 겁니다. 철강. 어디 철강만 나갑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동차 나갈 겁니다. 계속 생산 공장 지으라고 하니까. 자동차만 나가겠습니까? 여기서 의약품 나갈 겁니다. 계속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는 제조업이 성해서 잘 나갈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진짜로 충격적인 일 저는 벌어지는 거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를 진짜 나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표를 보면 사실이잖아요. 현재로 일어나잖아요. 제가 말했던 게 결국은 말입니다. 1년 2년 후에 다 실현이 됐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요. 진짜로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넉넉히 가만히 있을 날이 아닙니다. 정치 싸움하면서 우리 스스로 눈을 찌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이제 곧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